안녕하세요, 포모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차트를 좀 더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들,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재무제표, 물론 이 차트와 함께 뭐 다양한 보조지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표를 같이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0919 이 창을 띄우면 이제 그 재무제표를 요약해주는 사이트를 빠르게 이제 연결시켜주는 이 화면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트레이딩 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이 이제 최근에 뭐 매출 상황이 어떤가, 이런 재무 현황이 어떤가 좀 빠르게 볼 때 보통 이제 이 창을 활용을 해서 실적 테이블 이 부분에 많이 참고들을 많이 하세요. 많이 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연간 실적이 어떤지 보통 종목들을 체크를 할 때 관심 종목의 재무를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창에 좀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숫자로만 되어 있으니까 좀 직관적으로 안 들어와요. 이 기업을 보다 보면요, 실적이 잘 나오는 시기가 있고 실적이 안 나오는 시기가 있고, 또 어떤 기업은 계절성을 가지고 있어서 뭐 특정 계절에 실적이 잘 나온다거나 이제 이런 기업의 매출, 기업의 비즈니스 구조에 따라서 좀 그런 특징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런 숫자로 보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 재무지표 숫자들을요, 그래프화해서 시각적으로 쉽게 보는 기능이 있어요. 오늘은 이제 좀 그 기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 재무제표를 보기 전에 앞서서 이 투자자든 트레이더든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찾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주가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재무 데이터, 그런 데이터와 함께 차트랑 겹쳐서 보면요, 그게 굉장히 직관적으로 기업을 빨리 분석할 수 있는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재무지표에서 가장 많이 보는 거, 최상단에 매출액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 일단 가장 근본적으로 기업의 주가가 장기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사업을 해서 소득이 많이 발생해야겠죠. 장사가 잘 되고 매출이 많이 들어오고 거기서 얼마나 많은 마진을 남겼냐, 이걸로 이제 주가의 방향이 많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단순히 기업이 실적이 잘 나온다고 주가가 가는 건 아니에요. 재무지표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과거의 시점입니다. 사업했던 결과가 이제 특정 시점에 이제 숫자로 결산을 해서 나오는 거고, 우리 투자자, 트레이더가 관심 갖는 지표는 미래예요. 앞으로 이 기업이 실적이 더 잘 나올까, 더 안 나올까. 그래서 지금 잘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실적이 늘고 있는가, 실적이 늘어난다면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가, 영업이익이 늘어난다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영업이익이 늘고 있는가. 보통 이제 그런 속도가 둔화되기 시작하면 주가도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거를 실적 흐름과 주가를 딱 비교해서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단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매출액, 영업이익이 될 거고요. 그리고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주당 순이익, 흔히 EPS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한 주당 기업이 벌어들이는 순이익, 이제 그 지표를 가지고 그 지표의 방향성, 결국 기업이 얼마나 수익성이 좋은가, 그리고 그 수익성을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흐름들을 좀 빠르게 캐치를 할 때 재무차트 기능을 이용하면 좀 더 쉽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좀 집중해서 볼 것 같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트레이더는 그 차트를 통해서 차트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던 시점에 많이 분석을 하잖아요. 재무지표도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재무지표상의 특정 시점에 좀 평소와 다른 흐름이 있었다. 뭐 매출액이 갑자기 많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부채 비율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다거나, 이런 재무지표상의 특이한 변화가 있는 구간들을 내가 미리 안다면, 체크를 해놓는다면 이제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회사 상황이 어땠는지 빨리 찾고 빨리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업의 실적을 숫자로 보는 게 아니라 딱 그림, 이 그래프로 보면 훨씬 더 빨리 체크를 할 수 있고, 그 방향성,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각화하는 기능들을 잘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이렇게 활용하는 기능들이 우리의 이 분석하는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단축시켜줄 수 있거든요. 화면 번호 창에 0604를 검색하시면 재무차트 창, 여기 보시면 월봉, 분기, 연단위, 이런 식으로 좀 긴 호흡의 차트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기본 차트가 나와 있고, 일단 월 단위 봉으로 이렇게 종목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재무 차트의 강점은 뭐냐? 여기 왼쪽 상단 여기 탭을 클릭을 하시면요, 기존의 그 키움 종합 차트는 여기서 이제 보조지표라던가 뭐 다양한 지표들을 추가를 하지만, 이제 이 차트는 재무 차트이기 때문에 이 차트와 함께 재무 지표들을 같이 띄워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재무 지표들을 몇 가지 좀 띄워보면서 같이 볼게요. 자, 먼저 가장 중요한 매출액, 이런 식으로 이제 지표가 나오죠. 자, 이거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뭐 영업이익, 뭐 이 정도만 일단 추가를 해볼게요. 같이.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 차트와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이 주가 흐름을 같이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점으로 되어 있으니까 막대기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더블 클릭하고 여기 선 차트를 막대 차트로 바꿉니다. 똑같이 영업이익도 막대 차트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보면 어때요? 지금 뭐 예시로 시젠이라는 기업의 차트가 띄워져 있는데 지금 이 주가의 흐름과 이 회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변화를 같이 딱 보면 이게 숫자로 볼 때도 물론 이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지만 이 주가, 이 과거의 주가 시점과 이 기업이 그 당시에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 상황이 어땠는가, 그것들을 좀 직관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게 연간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간 실적인데 이거를 분기로 한번 클릭을 하면요, 분기 실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가를 딱 볼 때 과거에 이 시젠이라는 기업이 주가가 많이 강했던 시기가 있었죠. 2020년. 이 당시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이 시기에 실적이 영향이 있었구나. 또 기업이 실적과 함께 움직이는 기업도 있고 실적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움직이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심 종목 안에서 좀 실적이 좀 중요한 기업인지 뭐 아니면 실적과 주가가 좀 무관한 기업인지 그런 것들을 좀 빠르게 체크를 할 때도 이제 이 기능을 보면서 활용을 하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지금 뭐 예시로 시젠이 있는데 뭐 다른 기업도 몇 개 한번 볼게요. 뭐 최근에 올해 같은 경우에 LNF라는 기업의 주가가 꽤 강한 편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차전지 관련 기업이었는데 우리는 주가만 보면 이 주가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재무제표에서 중요한 매출액, 영업이익의 흐름도 같이 이 주가와 함께 겹쳐서 보면 실적 성장과 함께 주가도 함께 같이 이런 상승 동력을 받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매출과 영업이익은 굉장히 호흡이 깁니다. 거의 분기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호흡이 긴데 정말 큰 트렌드, 정말 이 장기 트렌드를 봤을 때 정말 큰 방향이 지금 우상향인가 아니면 좀 우하향인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할 때 지금 이 실적의 방향성을 같이 체크를 해놓고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적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가장 많이 보는 지표들 이런 식으로 깔아놓고 주가와 함께 비교를 해보면 좀 직관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에 한 개만 더 추가를 해볼게요. 자, EPS, 주당 순이익이죠. 자, 여기 EPS 지표도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 EPS를요, 색상을 좀 바꿔볼게요. 좀 다른 색깔, 진한 색깔로 바꾸고, 자, 이렇게 된다면 이 EPS를 딱 드래그해서 차트에 놓고 왼쪽에 표시. 자, 이렇게 해서 보면요, 이 EPS의 흐름, 그러니까 주당 순위 기업의 실적과 이 주가의 흐름 분기별로 조금 같이 겹쳐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분기 실적이라서 가끔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있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는 구간들에는 이 시기에 이 기업에 어떤 일이 있었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할 때, 그러니까 기업을 내가 만약에 특정 기업을 분석을 한다 할 때 결국 그 기업의 미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의 과거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재무제표랑 주가를 이렇게 비교를 해놓고 주가상의 의미 있었던 구간 또는 과거 재무지표상에 좀 특이점이 있었던 구간들, 그런 구간들을 집중적으로 그 시기에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있었는지, 회사 상황이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좀 빠르게 찾아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아프리카 TV 굉장히 장기간 우상향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재무지표와 함께 같이 띄워놓고 봤을 때는 이 아프리카라는 기업은 매출액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 요거에 맞춰서 주가도 우상향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걸 고민해야 될 거예요.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늘어나는 속도,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에요. 주가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기대할 수 있는 미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기업이 현재 이 매출액이 늘어나는 속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속도와 방향, 이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그런 관점으로 이제 이런 기업들을 체크를 해놓고 조사를 해보면 좀 도움이 되겠죠. 지금 뭐 매출액, EPS 뭐 이런 실적 관련된 지표들만 넣었는데 여기 이렇게 좀 찾아보시면 PER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뭐 연간 지표로 이렇게 PER을 넣으면 하단에 차트와 이 과거의 PER 추이도 같이 비교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양한 지표들, 뭐 부채 비율을 좀 중요하게 본다라고 하면 부채 비율도 이렇게 재무 차트에 띄워서 볼 수가 있고요. 재무 차트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두시고요. 그리고 종목들을 돌려가면서 빠르게 체크를 하면 재무제표를 좀 직관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종목을 내가 차트와 재무제표를 좀 빠르게 둘러보겠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여기 왼쪽에 종목들을 띄워놓고 클릭을 할 때마다 이렇게 차트와 재무제표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직관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신만의 좀 재무제표를 좀 빨리 분석하는 툴로서 이 재무 차트 기능을 좀 활용을 하면 시간 단축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가를 보시면 이 과거에 같은 경우에는 이 EPS 결국 이런 실적 성장과 함께 주가가 올랐던 시기가 있었고, 이 시기를 보면 이제 이 실적 성장, 요 매출이 늘어나는 속도가 둔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꺾였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이 핵심은 결국 이익 증가가 얼마나 빠르게 늘어날 수 있냐, 그리고 그거를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냐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뭐 호재, 악재 이런 뉴스에 따라서 이런 주가의 방향이 변동되거나 하는데, 결국에 주가가 좀 둔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 실적 또는 좀 가까운 미래에 현재보다 실적이 늘어나는 속도가 좀 둔화될 것 같다. 이제 그게 좀 시장에서 좀 지배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 시기에 2021년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하지만 이때를 피크로 주가는 계속 둔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시기에 이제 이 다음 실적, 그 다음 실적에 대한 이제 약간 불확실성이 늘어났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겠죠. 여기 기능을 보시면요, 여기 예상치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 예상치 지금 사용 안 함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컨센서스라고 하죠. 흔히 그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리포트를 내면서 대략적인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추정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에 대한 컨센서스도 차트에 띄워서 같이 볼 수가 있거든요. 좀 길게 본다면 일단은 뭐 현대차로 예시를 좀 들려져 있는데, 대략 뭐 컨센서스 상으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과거에 비해서 계속 늘어난다라고 지금 컨센서스가 잡혀 있잖아요. 추정이. 그런데 주가는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시장이 이 현대차라는 기업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좀 약간 불확실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틀리고 사실상 오히려 더 좋아질 룸이 더 많다, 현대차의 실적은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하면 오히려 다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좀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컨센서스 추정을 했지만 실제로는 정말 회사의 실적이 그 이후로 둔화가 되면서 좀 주가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좀 약간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현재 약간 좀 하락 추세가 지속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관건은 이 과거의 흐름을 통해서 앞으로 이 기업의 이 실적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고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재무제표와 이 차트를 겹쳐보면서 좀 체크를 해두시면요, 이제 이 기업을 공부를 할 때는 어떤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좀 조사를 해야 될까, 좀 그런 것들을 좀 빠르게 캐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시로 뭐 아모레퍼시픽 이런 차트도 띄워서 놓고 보면요, 결국 보면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 방향과 주가가 비슷하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실적을 따라가긴 하지만 방향성이에요. 실적이 잘 나온다고 무조건 주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요, 실적이 잘 나오면 그 다음에는 더 잘 나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주가가 빠지고 있다, 아니면 오르고 있다, 또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 회사가 그 다음 실적, 아니면 뭐 1분기, 2분기, 뭐 내년 실적이 좀 늘어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을까, 그런 관점으로 좀 보면서 재무지표를 보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결국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기업들, 좀 대시세가 나는 기업들을 많이 찾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트레이딩, 흔히 테마라고 하죠. 테마주들도 가끔 보면 굉장히 큰 시세가 나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 실적 성장을 동반한 그런 테마들이 있어요. 그런 테마들은 정말 시세가 크게 가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기업이 성장하면서 이 실적 성장과 함께 테마적인 요소까지 같이 갖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과거에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사례로 데보시스터즈라는 기업을 좀 사례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데보시스터즈가 2021년에 이 시기에 보시면 이 엄청난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 실적도 보면 이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이전과 다르게 말도 안 되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요걸 이제 분기로 한번 볼게요. 분기로 보면 1분기에 이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막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직전 분기는 매출액이 174억, 뭐 177억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2022년 1분기에 매출액이 1000억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이 실적이 나오기 전부터 대충 알 수가 있었어요. 요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쿠키런 킹덤이라는 이 데브시스터즈가 출시한 게임이 굉장히 흥행을 했고 그 매출 순위에서 되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는 소식이 있으면서
그 당시에 이 기업의 주가가 굉장히 상승을 했었거든요. 다양한 테마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의 실적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테마 같은 경우 실적 흐름이 좀 더 추세가 강하게 더 오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캐치를 한다면 이거는 더 큰 시세가 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이런 실적 성장과 함께 가는 기업의 경우에는 짧은 시세로 끝날 게 아니라 좀 더 긴 추세로 갈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재무 차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분기로 보면 이 시기에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유지를 해주면서 주가 많이 갔고요. 재무 차트 말고 0600 차트, 이 키움 조합 차트로 그 당시 주가를 같이 보면요. 이 당시에 거의 뭐 21년 1월, 2월 이때 주가가 많이 갔는데 보통은 이제 이 정도 오르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회사의 게임의 매출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리서치를 통해서 좀 체크를 하고 있다면 조금 더 긴 추세를 볼 수도 있겠죠. 단순히 뭐 기술적인 접근으로도 추세가 강하다, 좋은 흐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만 같이 이제 이런 재무적인 상황 그런 것들도 같이 체크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종목들을 보통 많이 투자를 하다 보면 흔히 이제 물린다고 하죠. 내가 손실이 너무 커지고 주식이 계속 빠지기만 해서 이거를 내가 손절을 해야 되나, 이게 언제쯤 오를까, 그런 고민이 될 때가 많을 거예요. 이제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좀 재무 차트를 같이 띄워놓고 현재 주가와 그 재무제표 상황 그거를 숫자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같이 돌려보면 그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만약에 내가 투자한 기업이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더 이상 최근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줄어들지 않는다. 실적을 유지를 하고 있고 뭔가 실적이 늘어날 만한 포인트가 있다. 그래도 뭐 다음 분기, 내년 정도에 좀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오히려 좀 더 기다려볼 수도 있는 거겠고요. 아니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흐름상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게 그 다음에도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런 경우에는 비중을 줄이는 거를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재무 차트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실적과 연관성이 높은 기업을 좀 조사를 할 때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의외로 이 실적과 무관하게 그냥 다른 포인트로 주가가 움직이는 기업들도 많아요. 흔히 기대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회사의 실적이 당장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좀 굉장히 먼 미래, 장기적인 기대감을 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보다 좀 먼저 그런 기대감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이 좀 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이냐, 아니면 좀 실적보다는 좀 꿈과 희망, 좀 그런 기대감, 흔히 말하는 그 재료, 테마, 좀 이런 게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인가, 그런 것들을 같이 비교해 보면서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좋은 거는 실적도 늘어나는데 테마도 되고 이슈, 기대감도 같이 살아나는 기업이 가장 베스트겠죠. 오늘은 좀 이렇게 좀 재무제표를 좀 직관적으로 좀 빠르게 보는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 차트를 많이 보잖아요. 많이 보는데 이 사람마다 그 좋아하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각자가 보는 기준이 다 다르고요.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각각 투자자마다 내가 좋아하는 포인트를 좀 차트에 잘 보이게 그 부분만 찝어서 좀 포인트를 찝어줘서 잘 보일 수 있도록 지표화 시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